자, 안녕하세요. 유승윤입니다. 오늘도 이제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요령, 이거에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자격증하고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인데요. 내용이 이제 자격증도 그렇고 진로 희망 사항도 그렇고 그다지 이렇게 크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은 내용 두 개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자격증부터 먼저 같이 보시면 학생부에 있는 정식 명칭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인증 취득사항은 지금 입력하지 않는 지가 지금 거의 한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2011학년도부터 입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자격증에 관련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자격증 하는 항목이긴 한데, 이제 요 항목이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이 항목을 대학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 항목을 학생부에 기록은 하지만 대학에선 참고할 수가 없는 그런 항목이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어떤 것들이 기록되는가라는 걸 보시면, 국가기술 자격증, 그 다음 국가 자격증, 그 다음에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증 중에서 기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요거는 따로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내용을 좀 보시면,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란에 각종 인증취득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 인증취득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자격증만 입력이 되게 돼 있다. 그 다음 그 자격증도 국가기술 자격증과 국가자격증, 그 다음에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증을 입력한다. 그 다음 요거는 참고자료 2번에 나와 있다니까 뒤에서 같이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항목을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정보처리 기능사. 요게 뭐냐면, 요새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거나 하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도전하고 있고, 아마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 특기자 학원을 등록해서 가게 되면 대부분 학원들이 많이 권하는 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을 따는 커리큘럼을 먼저 이수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쭉 보시면 거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제 많이 이수하게끔 되어 있는, 따게 되어 있는 그런 자격증들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자격증이 학생부에 들어갈 땐 이와 같은 형태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격증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렇게 명칭이 나오고, 그 옆에 이제 자격증 번호가 나오고, 취득 연원이 나오고, 그다음 발급 기간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아까도 나왔던 게 이 정보처리 기능사하고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 3개 정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보처리 기능사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리눅스 마스터 2급, 요거하고, 네트워크 관리사 2급, 한 요 정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초중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에 교내외 인증, 별도로 이제 학교 내외에서 인증을 주는 것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교외 인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제 항목에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증 취득사항에 교회에서 어학인증 시험 같은 것들을 봐온 것들 이제 인증을 자꾸 시켜주니까, 이제 사교육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사교육비 증가라든가 학생들이 쏠림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들 이제 인증을 이제 금지시켰는데, 이제 금지시키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인증 내용에다가 교내에서 따로 인증을 갖다가 교회 인증과 유사한 제도와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입력해 주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입력해 주다가 보니까 실제로는 이거 금지시켰는데 자꾸 학교생활기록부에 여기저기에 다른 항목에다 이것들을 자꾸 입력을 해주면서 인증을 금지한 취지를 자꾸 이제 어기게 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교내외 인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격증 중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국가 자격증이라든가 국가 기술 자격증은 학생부에 반드시 실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민간 자격증 중에는 학생부에 실어주는 게 있고 실어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부에 실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민간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매년 어떤 것들이 학생부에 실리는 건지 이것들을 갖다 이제 참고를 해서 쓸데없는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학생부에 실리지 않는 그런 자격증을 이제 실릴 줄 알고 따는 경우들은 없어야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기술 관련 민간 자격 국가 공인 현황, 여기에 있는 요 리스트에 있는 것들만 나오는 건데, 이게 매년 리스트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동안은 학생들이 많이 해왔던 게, 상경 계열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령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회계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 이걸 보통 이제 학생들은 한경 태셋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경제 경영 이해력 인증 시험이라고 해서, 이거는 학생들은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매경 테스트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아마
이 상경계열 진학을 목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염두에 두고 있는 고3 학생이라면 올해 이제 이 시험 일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 이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시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이 나오기까지가 학생부 마감 시점인 8월 31일 이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일정을 좀 확인해 보시면 올해 아마 연초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학기 초에 한 번 정도가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이걸 갖다가 준비해 왔다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그 일정 같은 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거를 따서 학생부에 싫더라도 대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리눅스 마스터하고 네트워크 관리사,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민간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가 자격증 중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재밌는 건 이렇게 뭐 종이접기도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종이접기 자격증을 따서 대입에서 어디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격증 이거를 하는 학생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했던 게 신문방송학과나 언론홍보학과 또는 국어국문학과 이런 데를 갖다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KBS 한국어 능력시험 이거를 이제 많이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갖다 갖춘 학생들이 꽤 많이 보였으니까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 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학생들이 학생부에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도 일단은 좀 많이 드물고, 근데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있는 자격증이 거의 이제 요 범주 안에서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왔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아까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문제인데, 이게 잘못해서 오해해서 받아들이실까봐 제가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령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고3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이 대학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이 자격증을 따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봐야 어차피 대학에서 학생부를 못 보니까 내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대학에서 모르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대학을 가는 방법이, 제가 이제 이건 설명회 때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을 가는 방법이 지금 현행 방법으로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그 다음 논술이 있고, 실기 또는 특기,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수능,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는 거를 대학마다 이거를 어느 방법으로 뽑는지에 따라서 이 자격증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먼저 보시면, 그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어떤 대학은 이게 특기자 전형인 거고요. 어떤 대학은 실기 전형이에요. 그 다음 또 어떤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학생부 종합부터 먼저 보시면, 여긴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 이제 올해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원 자격, 모집 단원 거 그냥 쭉 보시고, 전형 방법을 보시면 서류 평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 평가 100%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서 제출할 수 있는 기본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요것만 참고를 해서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자격증 칸이 항목이 참고가 되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자격증을 보고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자격증이 실려 있더라도 대학에서 못 보는 거니까 자격증을 이 대학의 이 전형을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그다지 의미가 없죠. 왜냐면 대학에서 어차피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이제 자기소개서에다가 그 자격증을 딴 과정에 대해서 어필을 하거나 그 자격증을 갖다 받는 과정은 여전히 서술할 수가 있으니까 금지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땐 자격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인데, 동국대는 이제 약간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작년에는 동국대학교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어떻게 운영했냐면 실기 위주 전형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형 요소명 반영 비율을 보시면 학생부 전형은 교과 20%, 학생부는 교과 20, 출결 10, 봉사 10%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기를 60이 되는데, 이 실기 60이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이라든가 알고리즘 파악 능력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기 문제를 통해서
그 전형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서 뭐냐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기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인데, 한양대는 실기는 없어요. 실기는 없는데 보시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활동 소개서라고, 그러니까 2020학년도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활동 소개서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특기자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전형 자체를 특기자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없는 별도의 서류를 지금 제출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활동 소개서라는 걸 입력을 하는데, 그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 기간 동안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취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작성해 주십시오. 그 다음 밑으로 쭉 좀만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 이렇게 활동을 3개 쓰게끔 되어 있는데, 활동명 내용 쓰고, 여기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느냐,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이걸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쓰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밑에 볼게요. 학생부 기재 여부에서 예로 체크한 활동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 만약에 이게 이제 올해 고3 학생이라면 내가 만약에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3번 항목에다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3번 항목에 쓰고 난 다음에 여기 학생부 기재 여부 예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죠. 예라고 체크하면 별도로 증빙서류 자격증을 따로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1학년, 2학년은 학생부의 그 자격증을 자격증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이 있는 것을 나중에 특기자 전형에서는 활동 소개에서 나의 스펙 중에 하나로 그 자격증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중구난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이제 원래 저희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하던 페이지로 이제 돌아와 보시면 2020학년도 1, 2학년의 경우에 자격증 및 인증차 취득사항은 대입 전형제로 제공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게 지금 입시 제도가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여러 학년이 같이 들으실 걸 제가 지금 가정을 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먼저 고등학교 3학년은 자격증 이 항목을 대입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현재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은 앞으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자격증이라는 항목을 대학에서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라도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실기 위주 전형 또는 실적 위주의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따는 게 학생부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 자격증을 따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격증이 그 분야에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류의 자격증이라면 역시 대입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또는 효력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항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진로희망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진로희망 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희망 사항이 남아 있고요.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기보다는 진로희망 사항이 학생부에 독립되어 있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건 현재 3학년이고, 진로희망 분야라고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의 한 분야로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1, 2학년인데, 이제 그런 이제 외관적인 포맷상의 이제 차이점 말고도 3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희망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된 진로희망 사항을 대학에서 참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희망 분야를 상급 학교에서는 볼 수가 없도록, 즉 대학에서는 볼 수가 없도록 바꿔놨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요 부분이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올해 1, 2학년들이 아직 입시를 겪지 않았잖아요. 1, 2학년들이 입시를 겪고 한 1, 2년 정도가 지나면 요 부분도 사실은 내용이 약간 바뀔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진로희망 사유하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로희망하고 진로희망 사유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로가 만약에 없어서 고민 중이신 그런 학부모님들 많으시던데, 그런 경우에는 진로 탐색 중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한 2학년 때 이제 그때 실제로 이제 이공계열 공부라든가 인문사회계열 준비를 해보면서 그때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해서 써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1, 2학년 때 없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내가 지원해야 되는 학과 위주로 이제 쓰셔도 그다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 희망 사유는 학생의 희망 직업에 대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된 동기, 그다음 이유, 계기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제 현재 고3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보시면 올해 2020학년도죠. 1, 2학년의 경우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진로활동 영역 특기 사항 내에 희망 분야란에, 그러니까 진로 희망 분야라는 희망 분야란이 생겼어요. 그 다음 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
또는 희망 분야 또는 희망 직업을 입력하되 상급 학교 전형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급 학교 전형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학생부에 내가 기록한 이제 진로 희망 내용이 대학에서 전혀 볼 수가 없냐면 그게 아니라 이 앞쪽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진로 희망 분야란에다가 이 내가 기록한 희망 분야 또는 이제 진로 희망 학과라든가 또는 그 직업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가리면 다 못 보냐면 그게 아니라 학생부의 다른 부분에다가 기록을 해서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치사한 건데 그래 이런 거죠. 수상 경력을 상급 학교에서 못 보도록 하니까 수상 경력에서 상탄 내용을 학생부의 다른 데다 자꾸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수상 경력에 그러니까 상을 탄 내용은 수상 경력에만 쓰지 학생부의 다른 데 쓰지 말아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탄 거를 상급 학교에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자격증을 탄 내용을 다시 또 뭐냐면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 또 기록을 하는 이런 학교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진로 희망 분야도 이제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1, 2학년 같은 게 처음으로 이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상급 학교 전형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생 상담하면서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게 되면 진로 희망 분야를 보지 않고도 학생의 가고 싶은 전공이 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진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부 같은 거 하나를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거네요. 요거 한번 잠깐 보시면 요 위에 내용 마시고 여기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을 위한 글쓰기라고 제가 이제 강의 교재에서 가져온 건데 요건 이제 어떤 학생의 이제 국어 시간에 받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앞에 내용을 그냥 쭉 한번 보시고 제일 마지막만 좀 볼게요. 인공장기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의 나눔 역시 중요하다며 장기기증이 담고 있는 고귀한 생명의 나눔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미래의 따뜻한 공학도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었음. 그럼 요 미래의 따뜻한 공학도라는 건 뭐냐면 아이의 진로 희망 분야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이미 학생들은 기록을 여러 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하고 뭐라고 할까요? 소통이 잘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이미 본인의 진로 분야 목표가 뭔지를 다 나오고 있는 거니까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부에 들어있는 진로 희망 분야를 대학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매번 이제 걱정을 하는 게 과연 이제 진로 희망이 바뀌면 어떠냐,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하고 바뀌면 좀 불리하냐, 3년 내내 뭐 진로가 뭐 성숙도가 높아진 것처럼 좀 이렇게 크게 적었다가 그 다음에 좀 좁히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핵심으로 굉장히 이제 전문화해서 이렇게 적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람들마다 워낙들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대신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의 답변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서울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진로 희망 사항과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관련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불이익이 있나요라고 했을 때 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먼저 보시.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매번 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희망은 항시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정답이죠. 그죠? 제가 생각하면 정답이 바로 이건데 서울대학교는 학생의 진로 희망 사항에 기록된 직업보다 학생의 목표를 바탕으로 길러온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공부한 배경, 과정, 결과를 종합할 때 비로소 학생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취가 지원한 모집 단위 학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과정이라면 진로 활동이 지원 모집 단위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이 진로 희망 사항하고 나중에 3학년 때 원서를 쓸 때 내가 고르는 학과하고 그다지 관련이 깊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관련이 없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 단지 이제 뭐냐면 서울대학교는 이제 뭐 기승전 학업 역량인데 내가 희망하는 분야하고 내가 나중에 지원하는 분야하고 지원하는 분야를 준비하기 위한 모집단 지원한 학과 여기가 모집 단위가 학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한 학과의 학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과정이라면 모집 단위하고 연관성이 적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진로 희망 내용하고
진로 희망 내용하고 나중에 3학년 때 원서 쓸 때 이건 주로 이제 1, 2학년들은 별로 고민 안 하는데 3학년들이 많이 고민하거든요. 1, 2학년 때 해놨던 거하고 그 물리학자에서 갑자기 화학공학과가 취업이 잘 되니까 화학공학과로 가고 싶은데 이거 괜찮냐? 대학에서 볼 때 좀 그 불리한 게 있지 않느냐? 전혀 그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이제 그렇게 진로가 바뀌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냐면 한 두 가지 점에서 이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소개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소명을 해야겠죠. 길진 않지만 짧더라도 소명을 해야 되니까 글자 수에서 좀 손해를 보는 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진로가 이렇게 바뀐 경우에는 3학년 때 이제 나중에 면접을 가게 되면 진로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진로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면접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빼고는 진로희망사항은 크게 의미가 없다. 즉 진로희망사항에 너무 그러니까 1, 2학년 때 설정해 두었던 진로희망사항에 너무 이렇게 속박이 돼서 그거에 갇혀서 3학년 때 그 전공 분야를 또는 이제 지망하는 분야를 너무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지 말고 그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또는 3학년 때 뒤늦게 눈 뜬 전공에 대해서도 그 전공 탐색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